지지하는 후보가 각자 있으신지. 후보자의 인성은 사실 다 갖춰야 하는 게 정상인데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성으로 평가를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저는 정당을 보고 뽑지 않을까 싶어요. 후보자의 공약이나 인성은 좀 부차적인, 사실은 이미 마음이 정해진 그런 정당 문제로 정해진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삼는 정도 아닌가? 요즘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딱히 진보다 보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찐도찐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색깔만 갈려서 본인들 이득 챙기게 바쁜 저는 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을 보는 거죠.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의 그리고 인성이라든지 행동.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어떤 사람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확실하게 정하려면 후보자들이 한 명씩 술 한 잔. 정당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약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걸로 이제 후보들의 소신이나 가치관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행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인터넷 게임으로 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플레이를 할 거지 트롤링은 하진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정책을 펼칠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보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증명하는 언행? 다 맞는 것 같아요. 현 대선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속 논란 같은 거는 사실 이슈가 크게 안 됐죠. 그 후보자가 종교가 뭐냐, 교회단이냐 절단이냐 이거랑 큰 차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 무속 논란은 의외로 그건 저한테 1도 중요치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인들은 원래 관상 좋아하고 혈액형 좋아하고 MBTI 사주 좋아하고 지금 MBTI 좋아하고 다들 그 약간 유사과학에 미쳐 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저 나이 때 그분이 약간 무속에 빠져 있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저희 뭐 수능 보고 하면 부모님들 절 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뭐 절박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가정문이 되게 심플해요. 그게 권력형 범죄냐 아니냐만 따지면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조두순이 범죄자라 그래가지고 조두순의 친형이나 혹은 조두순의 사촌 동생이 공직자가 되질 못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면은 물음표잖아요. 5천만 각자의 가족 모양이 있는 거고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후보자들이 2030 세대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을까요? 돈 주면 좋아하는 거? 아 그거는 진짜 청년뿐만 아니라 왜 굳이 우리한테 돈을 지원금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지. 아니 사실 100만 원 너무 큰 돈인데 그걸로 집안이 나아지나요? 이거 안 써봤자 내 손해니까 쓰긴 쓰는데 결국 우리의 어깨에 짐 쌓아주는 거 아닌가.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우리한테 그 돈을 줘서 우리가 그렇다고 막 갑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준생일 때 힘들고 알바해가면서 할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20만 원씩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년 더 취직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취직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상 후보자들이 2030에 대해서 과연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서 우리 세대에 그게 관심이 있다고 나는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착각할 게 있나? 착각 거리도 없다. 요즘 뭐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심쿵 약속, 소확행을 명확행, 말 던지기 같은 느낌밖에 맞아요, 안 들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떤 걸 결과를 도출할 건데 그럼 과정이 생략이 됐으니까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다. 맞아. 그냥 좋은 말만 뱉는 느낌이랄까? 부동산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요? 약간 일단 눈물 좀 쏟고 말하는 저희가 일단 수도권에 산다는 걸 전제를 하면은 많이 암담하잖아요. 물론 옛날 어르신들은 야 반지하방에서 시작해도 결혼할 수 있어 하면은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반지하에서는 결혼 못하는 법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훨씬 많은 시대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 정치인들은 그냥 빌라 들어가서 임대해서 살아라, 빌라에 월세 보조해줄 테니까 들어가 살아라 라고 하는데 빌라는 주차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래된 빌라는 보일러를 아무리 켜도 춥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시장 민간 물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묶여놨고 LTV도 안 되고 하니까 다 총체적 문제고 공급 해결책이냐 임대가 해결책이냐인데 제 생각엔 솔직히 눈높이에 맞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왜 했냐면 요즘 이제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너 집
임대야? 국민주택이야? 뭐 행복주택이야? 전세야? 매매야? 몇 평이야? 이런 질문을 한대요. 내 자녀가 그런 소리는 안 듣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공공임대를 늘려봤자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공공임대를 늘려? 차라리 그 부지에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면 안 되는가. 그냥 기존 이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월세 살다가 힘들게 돈 벌고 나중에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 거 전세로 이거에서 그 사이에 그냥 공공임대주택 중간 단계 하나 만들어줬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청년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뭐 직장 갖는 혹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공부할 자원이 있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대학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기업 제조업의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더 약자에게 좀 더 살만한 공간을 내어주는 거라면은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설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바깥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보면 그런 것 같긴 해요.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한국이 5천만인데 수도권 2천만 살고 비수도권에 3천만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서울 가서 일하면은 지방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수도권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이버가 부산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지 그분들께서 서울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한강 매입이라도 해야 되나? 이 전세자금 대출은 되게 잘 나오는데 매매 대출은 왜 안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대출 규제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좀 더 편하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전세 대출만 근데 빵빵하게 잘 나오고 매매를 안 해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맨날 애 낳으라고 하는데 뭐 집이 제대로 내 집이라는 게 있어야지 마음 그런 것도 달라지고 막 애를 낳고 싶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위치에 못 구하니까 자꾸 결혼이 늦춰지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몰라서 얘기를 못 나누겠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대표적으로 윤 후보님이 여가부를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걸 들었을 때는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런 것들이 이해했는가 이해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특정 젠더를 공략하는 그런 선거 전략이 과연 건강한가도 생각을 했고요. 젠더를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는 게 퇴행적인 거 아닌가?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을 거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든 이름을 바꾸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쵸. 노인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이름이 맞아요. 여성이니까 약간 이런 인식이 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스스로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니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가부가 폐지되든 말든 그 기능이 어떻게 이건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되게 비전 있게 그렸으면은 저 여가부 폐지라는 슬로건이 갈라치기의 그런 아이콘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가부의 기능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수긍했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그냥 여가부 폐지하는 게 맞아? 뭐 폐지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좀 자신들의 기분에 맞게끔 그냥 커뮤니티별로 전쟁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그만큼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겪고 있는 그런 군대에 관련된 갈등들, 뭐 억하심정들 다 그것도 해결해야 하는 거 맞는데 그 해결하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청년 공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딱히 없고 요즘 SNS로도 하고 2040 MZ 하는데 공약은 별로 그만큼 연구가 안 됐구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표밭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청년하면 범위가 되게 큰데 저의 또래와 그리고 아동 청소년까지 다 생각했을 때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가 사실 기후위기거든요. 사실 해외 정부 같은 경우는 주요 쟁점으로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동물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되게 많고 환경 문제랑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좀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환경 문제를 잘 해갈 수 있는 환경 선진국으로 사실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이라고 나누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청년이지만 내후년은 아닌 사람들, 몇십 년 뒤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청년일 순 없는데 이걸 계속 공약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세대 갈등을 오히려 주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땡땡땡이다.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의문이다. 저는 이번에 처음 대선 투표를 하는데요. 그간 어떻게 대선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번만 이런 건지도 궁금하고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가슴이 옹졸해지는 대선이다. 3월 9일 이후에 되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살 것 같다는 희망보다는 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게 좀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가슴이 옹졸해지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개찐도찐이다. 이렇게 개찐도찐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일단은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일단 비슷비슷하고요. 저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5년 뒤에 나오는 결과라든지 현상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조연상이다. 왜냐면은 아직 2030이 선거에서 정말 메인으로 중요한 공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청년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연 정도인데 언젠가 좀 주연이 되면은 2030 입장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30이 바라본 이번 대선은 신락 같은 희망이다. 너무 팍팍한 인생이지만 혹시 내가 뽑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조금이나마 갖고 치르는 대선인 것 같아요.